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칙이라는 말 참 많이 듣죠? 근데 그게 대체 뭘까요? 오늘은 무려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요.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통해 그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옛날 이야기 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 지금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뭔가 거대한 사회 시스템 같은 문제 앞에서 나 하나쯤이야? 하고 느끼는 그런 무력감 있잖아요. 네,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나 하나 나선다고 세상에 뭐 바뀌나? 이런 거요. 그쵸? 바로 이런 냉소적인 생각이 우리를 그냥 입 닫게 만들고 또 행동하는 걸 망설이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근데요,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똑같은 고민을 무려 2500년 전에 공자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요. 공자가 맞닥뜨렸던 그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럴까요? 당시 공자는 이른이 넘은 나이로 이미 정처에서 은퇴해서 조용히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공자를 다시 벌떡 일어나게 만든 그 충격적인 소식, 과연 뭐였을까요? 논어에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성자가 간공을 시해했다. 굉장히 짧죠? 근데 이 안에 담긴 내용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당시 제나라의 신하였던 진성자라는 사람이 자기 군주인 간공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야말로 나라가 발칵 뒤집힐 만한 소식이었죠. 여기서 특히 씨라는 한자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죽일 살하고는 차원이 다른 글자예요. 씨는요, 신하가 임금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러니까 하극상 중에서도 최악의 배신 행위에만 쓰는 단어입니다.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의미하는 정말 천륜을 어긴 사건이었다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은 공자의 첫 번째 행동, 이게 정말 뜻밖입니다. 바로 정치적인 행동에 나선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목욕제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몸을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이 엄청난 사건을 대하는 공자의 비장하고 엄숙한 결의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이 목욕제계가 이제부터 시작될 공자의 원칙에 따른 행동의 첫걸음이었던 셈입니다. 사실 누가 봐도 결과가 뻔히 보이는, 어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길이었는데도 말이죠. 공자는요, 아주 철저하게 원칙과 절차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첫째, 목욕 재개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요. 둘째, 힘없는 군주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 나라의 왕인 노나라 애공에게 이 사실을 정식으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권력을 다 쥐고 있던 세가문, 이른바 삼환에게 가서 알리는 거죠. 사실 공자도 애공이 그냥 허수아비 왕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에게 먼저 보고하는 게 순서고 원칙이니까 그걸 지킨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공은 딱 예상대로 반응하죠. 나는 힘이 없으니 저기 힘 있는 세 사람한테나 가서 말해보시오 하면서 책임을 그냥 휙 떠넘겨버립니다. 바로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공자가 왜 이런 무모해 보이는 일을 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논어에서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대부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기에 감히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계산이 먼저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직분, 그 책임감 때문에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실권을 쥔 사만 가문은 자기들 이익을 따져보더니 단칼에 거절합니다. 불가,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현실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공자의 이 모든 노력은 그냥 완벽한 실패로 끝난 겁니다. 아니 그러면요. 이렇게 명백하게 실패로 끝난 이야기가 왜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회자되고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행동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사충성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죽음에 이르러서도 충성을 다한다는 뜻인데요. 이건 단순히 충성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오직 원칙과 의무 그 자체의 모든 것을 거는 태도. 바로 공자의 행동이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 모습 혹시 누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 이순신 장군이죠.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과 맞서야 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장군을 움직인 게 과연 이길 수 있다는 계상이었을까요? 아니었죠. 바로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다했을 뿐입니다. 공자의 모습과 정말 놀랍도록 겹쳐 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공자에게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게 진정한 승리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옳다고 믿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나서는 그 행동 자체가 이미 대의를 완성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승리였던 거죠. 자, 그럼 이 2500년 묵은 지혜를 먼지 쌓인 옛날 이야기로만 둘 순 없겠죠. 이걸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특히 우리의 일상과 직장 생활에 어떻게 가져와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딱 맞는 현대판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 기업 김 회장의 비리를 파헤치는 박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공자가 마주했던 그 사만처럼 도저히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이 버티고 서 있는 거죠. 바로 이 상황에서 공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행동 지침을 줍니다. 첫째, 내 자리가 힘없는 자리라고 침묵하는 핑계를 대지 말고 내 역할의 본질을 다하라는 것. 둘째, 결과가 안 될 거야라고 예상되더라도 그 과정이 옳다면 나아가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렇게 원칙을 지킨 사람은요, 결과에 상관없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면의 당당함과 평온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흥미로운 보너스 지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자가 했던 보고 있죠? 그 고자의 원래 어원을 뜯어보면요. 소를 제물로 바치면서 입으로 신에게 진실을 아뢰는 모습에서 나왔다고 해요. 와, 그러니까 공자의 보고는 그냥 서류 제출 같은 행정 절차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늘과 땅, 신들 앞에서 진실을 선포하는 그런 신성한 의무였던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바로 좌고 우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왼쪽 보고 오른쪽 보면서 이것저것 재고 망설이는 대신에 그냥 내 안에 있는 원칙이라는 나침반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2500년 전 공자가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준 진짜 용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분이 있나요? 혹시 그 분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옳기 때문에 반드시 열어야만 하는 그런 문은 아닐까요?